예, 안녕하십니까. 내일 14일 정오 12시 JTBC 앞에서 손석희야 감옥 가자 제2차 집회를 엽니다. 미리 여러 차례 강조했듯이 내일은 손석희의 저주 책 내용으로 OX 퀴즈를 열어서 1, 2, 3등에게 상품을 주는 등등의 이벤트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 지금 언론중재위는 지금 다 집어넣고 있어요. 언론중재위는. 손석희가 미디어워치를 거짓 음해한 건. 그 중에 언론중재위에 가서 조정이 안 된 건이 지난 1월 달에 손석희가 우리 미디어워치에 대해서 가짜뉴스라고 거짓 음해한 건. 1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를 서부지법에 하는데 다음 주 화요일 정오에 이번 주와 똑같이 기자회견하고 소장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이 김기수 변호사 등등 지금 우종찬 기자, 이경재 변호사, 김기수 변호사, 김미영 원장 등등이 국가수 보고서를 다 분석하고 있는데 이걸 좀 여러 종합을 해서 한번 12월 연말 안에 태블릿 PC 총괄 보고 대회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김기수 변호사와 지금 상의 중이고 프레스센터 정도에서 태블릿 PC 종합보고대회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양평택 등등이 토요일날 신촌 등지에 집회신고를 내고 대대적으로 미디어워치 호해판, 손석희의 저주를 홍보하는 그 호해판을 돌린다는데 영상 차량을 한번 그쪽에다가 투입해 볼까. 지난주 우리가 전주 갔을 때 사실은 그 신촌 홍대 부근에서 영상차가 돌았는데 이번엔 아예 그 집회 형식으로 전단지를 한다니까 영상차를 그쪽 신촌 쪽으로 보낼 계획입니다. 제가 약속드린 대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회사 비용 투입할 거 다 투입하고 있고 할 수 있는 건 지금 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시사인에서 박 대통령 재판에 박 대통령은 참석을 안 해요. 변호인단한테 재판부가 이 태블릿 PC는 최순실이 셀카 찍은 게 맞고 위치도 맞으니 최순실께 맞다는 투로 시사인에서 보도가 나왔는데 제가 그 내용을 봐도 재판부가 검찰 측의 주장을 변호인단에 설명해주고 변호인단에게 반론 의견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즉각 변호인단이 반박 의견 내겠다. 제가 느끼기엔 그랬어요. 그 기사가. 이제 현장에 있었던 우종찬 기자는 그런 취지의 말도 한 적 없다. 재판부가. 그랬겠죠. 왜냐하면은 이건 최순실 재판에서 이경재 변호사가 요구해가지고 우리가 국가수로 넘겨서 검증한 건데 여기서 결판이 안 났는데 이경재 변호사가 한 8가지 정도의 추가 검증 요청서를 보냈는데 그걸 하기도 전에 똑같은 재판부가 김수현 판사가 박 대통령 재판, 최순실 재판 같이 합니다. 박 대통령 재판에 들어가서 이게 최순실께 맞다. 그럴 리가 없죠. 이걸 시사인이 제가 볼 땐 조작 보도한 것 같은데 그럴 정도로 지금 코너에 몰려가고 있는 겁니다. 몇 집으로 더 버틸지 모르겠지만은 이미 진위 관계는 다 끝났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다 하면은 좀 더 빨리 손석희가 잡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그리고 정말 빨리 잡아야 되는 게 박 대통령 빼내는 것도 빼내는 거지만은 이 문재인이 나라 망치는 속도가 손석희 감옥에 들어가는 속도보다 더 빨라요. 더 빨라서 지금 경제 분야는 이번에 예산안 통과되면서 법인세를 올려버리고 난리 나지 않았습니까? 경제도 지금 망가뜨리고 있고 외교 안보 지금 이건 난리법석입니다. 난리법석. 지금 중국에 가 있는데 문재인이가 중국에 왜 갑니까? 아니 지금 상황에서 중국이랑 할 게 뭐가 있다고요? 평창올림픽? 미국이랑도 지금 간단치가 않은데 아니 미국이 평창올림픽 안 오면 어떡할 거예요? 안 온다 그래가지고 문재인 좀 겁 좀 주고 다시 또 온다 그러고 그 주 유엔 대사가 지금 데리고 놀고 있잖아요? 이걸 계속 이렇게 그냥 김정은이한테 그냥 엮여가지고 앞잡이 노릇하면은 그냥 미국 안 온다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평창올림픽. 유럽 쪽, 서방 쪽 다 안 오겠죠.
그런 정도로 코너로 몰려가는데 이 TV조선의 12월 11일자 기사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대북 접촉을 하는데 북한 측에서 80조 원을 요구했다. 그 요구하는 이 조건도요. 핵 폐기가 아니라 지금까지 개발해온 핵과 ICBM 미사일은 그대로 놔두고 추가 개발하지 않는 대가로 80조 원을 요구했다. 이게 TV조선 특종으로 나왔죠. 그래서 뭐 통일부에서는 사실무근이다. 이런 돈 왔다 갈 때 무슨 통일부가 가서 합니까? 김대중이 김정일한테 돈 퍼줄 때 무슨 통일부가 나섰어요? 문광부 장관 박지원이 나섰죠. 그 통일부는 몰랐겠죠. 그럼 이 내용이 현실성이 없냐? 그래서 좀 TV조선에서 이 최현묵 기자가 좀 설명하는 내용인데 80조 원이 대체 북한의 어느 정도의 규모냐? 2,500만 명 북한 주민 1인당 320만 원씩 나눠줄 수 있는 돈이다. 한국으로 따지면은 국방 예산 43조 원의 2배. 전체 예산의 5분의 1. 그렇죠. 대한민국 전체 예산이 한 400조 되니까 전체 예산의 5분의 1. 북한에 따지면 어마어마한 액수가 가는 건데 그러니까 통일부에서는 왜 이런 허무맹랑한 액수를 요구했겠냐 북한이. 그럴 리 없다. 그런데 제가 계산할 땐 터무니없는 액수가 아니에요. 지금 TV조선은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데 자, 김대중이 때부터 지난 20년간 대북지원 총액이 10조 원, 100억 달러. 그러니까 대북 경수로 건설 사업에 정부가 14억 5천만 달러. 김대중이 박지원 통해서 현찰 5억 달러. 개성공단 16억 달러. 이런 정도에서 총액이 한 100억 달러, 10조 원 정도 이미 지원을 했다. 그래서 10조 원보다 한 8배 대북 지원, 지금까지 대북 돈 퍼준 거 8배 정도를 요구를 했는데 핵강국이 됐으니까 너희 남한 너네 목숨값 따질 거 80조 좀 줘. 이게 충분히 북한에 있는 김정은 패들이 요구할 수 있는 액수다. 그럼 북한은 어느 정도 썼냐? 북한이 미사일과 핵 개발할 때 현재까지 한 65억 달러, 그러나 완성할 때는 한 10조 원. 그러니까 김정일, 김정은이 10조 원 정도 투자하고 80조 원 내놔라. 목숨값 담보로. 내가 김정은이라도 그 정도 액수를 요구를 합니다. 실제로 제가 미디어치 TV에서요. 제가 여러 차례 강조했죠. 문재인이 당선되는 순간 노무현과 김정일이 도장을 찍은 14남북 정상선언에서 이미 그때 퍼주기로 약속한 금액이 14조 3천억이에요. 문재인이 그때 총괄 실무를 하고 노무현이 도장을 찍어서 김정일에게 돈 퍼주겠다는 액수가 14조 3천억 원입니다. 이미. 20년간 대북 지원한 액수보다 더 큰 액수를 쏴주겠다고 노무현과 문재인이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개성 신의주간 철도 도로 개보수 등 사회간접 자원 개발 지원에 8조 6,700억 원. 북한에 도로 깔고 철도 깔고 8조 6,700억 원을 지원하고 개성공단 2단계 사업과 통행통관통신 3통 문제 해결에 3조 3천억. 서해평화특별협력지대 조성 1조 1천억. 자원개발 5천억. 농업협력 1,230억. 보건사업 678억. 총 14조 3천억 원을 이미 쏘겠다고 도장을 찍었고 북한은 그거 들고 있죠. 들고 있습니다. 80조 중에서 14조 3천억 원은 당장 쏴야 되는 액수예요. 왜? 문재인이는 이걸 파기 선언 안 했으니까 24 공동선언을.
2007년 17년 5월 3일 문재인 대통령 당선되기 전에 2007년 남북정상회담도 제게는 큰 보람입니다. 북핵 폐기를 포함하여 분단 사상 최고의 획기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북핵이 폐기가 됐습니까? 핵폭탄이 날아다니고 있는데 이 정신없는 인간이 2017년 5월 3일 날 북핵 폐기를 자기가 했다고 자화자찬을 해요. 그리고 14선언 10주년 기념 행사에서 역시 문재인, 문정인 등등은 14공동선언이 남북관계의 획기적 성과라며 이행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기 때문에 그 이행을 하기 위해서는 14조 3천억을 쏴야 될 거 아닙니까? 14공동선언의 내용은요. 6.15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6.15는 추상적으로 갖다 박은 거고 14공동선언은 아까 제가 읽어드린 대로 돈 퍼주는 항목이 다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남과 북은 내부 문제에 간섭하지 않는다. 북한 인권 건드리지 마라 이거죠. 그리고 NLL 공동 언어 수역을 정하고 평화 수역을 정해서 북한 빼들 마음대로 넘어 들어오게 서해안 NLL 다 넘겨주고 그리고 나서는 또 14조 3천억 원을 퍼주는 그게 노무현 김정일의 선언문이니까 자 이때는 핵무기가 완성 단계가 아니었죠. 어떻게 보면 핵무기 초기 단계입니다. 이때가. 그리부터 10년 동안 김정은이가 돈 더 투자해서 갖다 박아서 이제 핵무기 완성 단계 왔는데 너희들 우리가 핵을 안 만들었을 때도 14조 3천억을 준다 그랬는데 이제 핵까지 가지고 있으니까 80조 가져와. 제가 그때 방송할 때는요. 80조가 아니라 제가 100조 얘기했습니다. 김정은이 분명히 100조 요구할 거다. 싸게 불렀네요. 싸게 불렀어요. 20조나 깎아줬잖아요. 그 문재인이 이쪽에서야 만났다면은 아유 싸게 해줘서 감사드립니다. 좀 미국이 좀 있으니까 조금만 있다가 갖다 드릴게요. 그렇게 했다는 게 지금 TV조선의 보도고 통일부는 뭐 아니라 그러는데 아니 김정은이가 바보예요? 대북 접촉을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김정은이가 그러면 돈 요구하고 핵 폐기의 조건이 안 걸렸잖아요. 그럼 문재인이 쪽에서는 핵 폐기가 목적이 아니거든요. 지금까지 개발한 미사일과 핵은 김정은이가 다 들고 있고 추가 마지막 개발만 안 하는 조건으로 돈을 퍼주겠다고 본인이 떠들고 다녔어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그 액수가 뭐냐. 김정은이는 핵 갖고 미사일 갖고 80조 가져와. 아주 합리적인 제안인데요. 제가 볼 때는. 문재인이도 내가 볼 땐 아유 적당하게 싸게 해줬네 이럴 거고. 지금 중국에 왜 들어갔습니까? 문재인이가. 바로 중국 가서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핵 여기까지 놔두고 퍼주자 우리가. 그래서 평창에 김정은이가 좀 애들 좀 보내게 해달라. 그거 하러 간 거 아닙니까? 전 뭐 지금 기사도 보지 않지만은 이 외교 관련해서는 청와대발 기사는 볼 것도 없어요. 볼 것도 없고 한두 주 뒤에 나오는 일본 언론이나 미국 언론 기사 보면 됩니다. 이 청와대 뭐 입만 열면 다 거짓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으쌰으쌰 해가지고 김정은이 평창올림픽 확 들어오고 이면 합의로 돈 주기로 하고 이제 평화가 완성됐다 뭐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또 그럼 미국은 바보입니까? 이게 상대가 누군지를 보고 장난을 쳐야죠. 그런 짓거리 하면 당연히 미국이 올림픽 보이콧 해버리죠. 미국인 나라 이미 올림픽 보이콧 한번 해봤잖아요. 소련 시절에 모스크바 올림픽 미국하고 서방 다 빠져버렸지 않습니까? 물론 그 반대급부로 LA 올림픽 때 소련과 동권 다 빠졌죠. 스포츠라는 거요. 이 남북관계에서도 맨날 뭐 스포츠 협력 그러는데 정치 권력자들의 국민들을 눈속임하는 그 수단으로 다 활용하지 않습니까? 미국이 평창올림픽을 활용 안 하겠습니까? 문재인이 김정은이 한 팀으로 보고 있는데 이것들 이참에 그냥 길들이든지 끝장내든지 해야 되겠다 마음 먹으면은 올림픽 안 가는 거죠. 올림픽 안 가는 겁니다. 그럼 미국은 어떻게 하느냐? 모스크바 올림픽을 빠졌을 때 어차피 스포츠 시장의 큰 손은 미국 아닙니까? 안 가는 애들 모아가지고요.
자기들끼리 만들었어요. 대회를. 왜? 이제는 더 좋죠. 그때만 하더라도 프로가 참여 안 할 때고 지금은 프로가 참여하는 올림픽인데 미국에서 그냥 판 만들어버리면은 최소한 아이스하키는 나갈 거 아닙니까? 아이스하키는 프로 선수들이. 미국에서 벌어지는 프로 아이스하키 국가대항전이 평창에서 다 빠진 것보다 훨씬 주목도가 높고 돈도 많이 들어가죠. 미국이 뭐하러 여기 와서 김정은이 문재인 손 들어줍니까? 이게 그 문제잖아요. 문재인이 지금 무너져 갑니다. 내가 MBC의 그 문재인 그 권력 해바라기들 제가 강조했잖아요. 권력의 눈이 뒤집혀가지고 문재인 정권 무너지고 있는 게 안 보이는데 지금 제가 설명하는 거 보십시오. 외교에서 지금 문재인이 살아날 길이 있습니까? 여기서? 어떻게 살아납니까? 이 상태에서? MBC 같은데 장악해가지고 국민들 눈과 귀만 멀게 하면 버틴다? 글쎄요. 옛날엔 그렇게 했겠죠. 그게 버텨지겠어요? 이미 이거는 막다른 구멍 몰린 겁니다. 외교안보에서. 국내 정치요? 자, 안철수, 유승민. 내각제 승부 던집니다. 지금 뭐 박지원이하고 막 싸우는 것 같죠? 안철수, 유승민 하고 이렇게 호남하고. 그거 일거에 김무성이까지 껴가지고 이번에 뭐 잘 됐네요. 저 자유한국당 김성태 저 내각제주의자. 한 큐에 내각제를 엎어버립니다. 외교 무너지고요. 손석희 감옥 가고요. 문재인이 해롱거릴 때 내각제 승부수 던지면 정권이 끝나요. 그래서 이제 우리 같은 좀 글 쓰는 사람들이라도 권력에 줄 서지 말고 국가의 비전과 미래만 가지고 가자는 게 그 얘기입니다. 누구한테 줄 설 수 있습니까? 이 판에. 누굴 믿을 수 있겠어요? 정의와 진실 믿고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올바른 노선 갖고. 줄 서는 거 의미 없습니다, 이제. 문재인이고, 홍준표고 뭐, 줄 서는 거 아무 의미 없어요. 고종이 나라 무너뜨리는데, 거기 고종에 있는 사람들한테 줄 서서 뭐가 필요합니까? 차라리 일본에 줄 섰죠, 그럴 바에야. 근데 지금 무슨 뭐 우리가 일본에 줄 선 문제도 아니고, 이거는 지금, 국제적으로 아주 종합적인 심판을 받고 있는데, 뭐, 어디다 줄 설 수도 없어요. 외세에다가도. 우리가 가는 게 그냥 가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할 수 있는 것만 해야 되지 않겠어요? 문재인이를 끌어내는 제일 좋은 방법은 손석희를 감옥에 보내는 겁니다. 원래는 아닐 수 있죠. 나 손석희 전원에 몰라요 그러면 되는데 계속 지금 손석희를 지키고 있으니까 같이 끝나는 거죠, 그러면은. 할 수 있는 거, 구체적인 거, 효과적인 거 집중하겠습니다, 우리는. 최소한 미디어 워치는. 손석희 잡는데 총력전을 기울일 테니까 시간이 되시는 분만. 저는 이 단어 굉장히 싫어합니다. 정강용 때부터 무슨 총동원령. 본인들이 뭐 해준 거 있어요, 당원들에게? 총동원령. 조원진 대표도 맨날 총동원령. 1년 내내 버스 타고 특히 지방에서 막 4시간, 5시간 올라오는데 가는데 5시간, 6시간 이런 사람들에게 해준 것도 없이 맨날 총동원령, 총동원령. 저는 그런 식으로 하지 않겠습니다. 각자 자기 일 하고 남는 시간 내에서 참여할 수 있는 아이템들. 굳이 많이 올 필요 없어요. 유튜브 보고 유튜브 많이 알려줘도 되고 손석희 포스터 많이 알려줘도 되고 그렇게 해가지고 가야죠. 손석희 감옥 내고 또 싸움 끝나는 것도 아닌데 또 많이 남았는데 효과적이고 각 참여자들의 삶을 배려하는 방식으로 운동을 진행시켜 나가겠습니다. 하여튼 내일 JTBC 앞에서 2차 집회 OX 퀴즈 상품 받으러 다 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